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형 들어가기 전에 작업형 이론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해야 돼요. 이 이론에서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우리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하는 과정들을 미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걸 빠뜨리면 안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일단 알아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험장에서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농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는요. 다른 환경기사 자격증, 그러니까 수질환경기사나 뭐 폐기물 처리기사라든지 아니면 소음진동 관리기사라든지 요 다른 환경 자격증하고 달리 실기시험에서 실험을 하고 있을 때 한 명씩 불러냅니다. 그래서 뭘 시행하냐면 구술 면접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 면접이 치러지는데 그 구술 면접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실험장 안에서 실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작업형 이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강의는 실험 동영상 보시기 전에 보는 게 가장 좋고 미리 보셨다고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보셨으면은 이 강의 보시고 다시 한번 실험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더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실험 실제로 진행하는 거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화물 두 가지 또 항목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검자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은 퇴장을 당하거나 아예 실격 처리당하거나 아니면 감점이 되는 부분들. 그런 유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별로 실험 방법, 그리고 그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도 계산까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술 면접 대비하는 요령까지.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점수 40점 중에 5점을 그냥 가져가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수검자의 유의사항부터 볼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준비물에 관한 설명은 제가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 실기 OT 때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 실험복하고 그리고 피펫 필러.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고. 그 다음에 실험장에 들어갈 때는 튀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뭐 그날따라 귀걸이를 뭐 화려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가 반바지 절대 안 되겠죠. 단정한 차림으로 그날은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게 준비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기물 파손주의. 기물 파손하면요, 여러분들 그 공정시험 기준상 퇴장하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면 파손된 걸로 가지고 실험 태도 불량으로 해서 점수를 감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손된 것이 좀 위험한 시약이라고 하면은 퇴장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독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깼다. 진짜 안 깨고 싶었는데 깨버렸다. 그러면 좀 사정하세요. 왜냐하면 퇴장하라는 건 뭐라고요? 감독관의 재량입니다. 법으로 깨면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어서 점수를 최하점을 맞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격을 받으면요, 필답형 만점을 받아도 여러분들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깨지 마시고 깼으면 정말 깨는 경우 저도 잘 못 봤는데요. 거의 뭐 한 3년에 한 번? 이 정도 나오는데 수험생들 보면 만약에 깨셨으면 그래도 끝까지 사정사정해서 남아 있으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아시겠지만 대화 및 물건 주고받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눈빛도 잘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친구랑 같이 왔더라도 그 실험장에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실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친구랑 같이 가면 마음이 막 편해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뭐 좋지만은 서로 그냥 눈빛만 그냥
따뜻한 이런 눈빛 한번 보내주시고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류수는 시약 제조 시에만,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다음에 세척은 수돗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테이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에 그 번호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번이다 그러면 6번 테이블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6번 테이블에 필요한 유리기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지 작성할 때 실험 원리라는 걸, 측정 원리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써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을 할 때 해야 되는 게 그 비치되어 있는 유리기구들을 세척을 하는데, 세척할 때 절대로 증류수 갖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이 굉장히 에너지가 낭비기도 하지만 어차피 수돗물로 세척하고 마지막에 증류수로 한번 세척 살짝 한 다음에 용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 증류수는 세척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척할 때마다 감점 들어가니까요. 세척은 처음에 다 수돗물로 해주시고 이 용액을 뭐 채우거나 그럴 때 아니면 살짝 이렇게 세척을 할 때, 작은 부분 세척을 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게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울기기 적정 시 감독관 2폐하에 진행해야 된다. 저울을 이제 재야 된다. 저울 잴 때는 보통 이제 멀리서 좀 지켜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저울 옆에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손 덜덜 하면서 멘탈 유지하면서 저울 잘 재셔야 되고, 어쨌든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고, 뭐 안 보더라도 저울 정도는 상관은 없어요. 멀리서 좀 보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2폐하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2폐하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기를 이용하려면, 자, 이거 이제 농도 나왔는데 이거 흡관 강도 찍어주세요 하고서는 갖다 내면 이제 감독관이 계세요. 아니면 조교분이 계십니다. 그거 찍어주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으세요. 보이는 앞에서 적고 그 수치 서로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 그 흡강도 값, 그다음에 적정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이제 실험 동영상 보시면 뷰렛이라는 거에서 이제 똑똑똑 떨어뜨리면 몇 미리 적정됐는지가 나오는데 그 미리수를 서로 확인합니다. 감독관이 있는 사이에서 서로 확인하고 또 역시나 적고 사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당연히 연필, 샤프 안 되겠죠. 볼펜 될 수 있으면 그냥 검정 볼펜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1시간 후부터는 퇴실 가능한데 이거 대기는 가능해요. 이거 수질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대기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더 하고, 다만 요거는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이, 다만 옆 사람의 페이스에 말리지 마세요. 옆 사람 페이스에 절대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1시간 하고 그냥 쭉 나간다고 해서 나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실험 시간은요 4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해요. 보통 실험을 못 하시는 분이 천천히 하실 경우에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특히나 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뭐 저울 측량하고 피페팅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오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 용질이 용매에 완전히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이게 결과값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녹으려면 여러분들 빨리 하고 빨리 막 담고 분치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충분히 녹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리지 마시고, 내 거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다 녹은 것 같아도 거기서 몇 번 더 녹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결과값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페이스 말리지 마시고 실험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실험 4가지를 한 가지씩 시약 제조 방법 그리고 실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습득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드린 그 교환을 보시면 실제 시험지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똑같냐면요. 거기 그림 나오기 전 파트까지. 그림 나오기. 그러니까
가나 다까지 다 다음 실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시오. 여기까지는 실제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옆에 그림처럼 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이 실험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익혀볼게요. 자, 시약 제조 방법부터 보니까 첫 번째 암모니아 표준액 황산암모늄 1.4748g을 저울에서 달아와서 요거를 갖다가 물에 녹여서 500ml로 한다. 표선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달아온 거를 약포지로 달아오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 암모니아 실험 시간 보시면 제가 저울에 가서 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걔를 표선을 맞춰요. 표선을 맞춘 다음에 녹일 때 이제 증류수를 가지고 500ml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용액을 다시 흡수액으로 첨배 묽게 한다. 그러니까 흡수액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걔를 갖다가 첨배로 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산암모늄 1.4748 취한 다음에 요거 제가 저울 댈 때 설명드리지만 4749에서 4753 범위 여기서 재신 다음에 요걸 녹여서 500ml까지 한다.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러면 한다까지 뭐 만드신 거냐면 여기까지 표준 원액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흡수액으로 첨배 묽게 하면 걔는 표준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을 만들려면 흡수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흡수액이 어딨냐면 1, 2, 3, 4번에 보시면 붕산 0.5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요게 바로 흡수액입니다. 붕산이 흡수액이에요. 그거 적어두세요. 붕산은 흡수액입니다. 일부러 제가 여기다 써놓을 수도 있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안 써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안 쓴 겁니다. 흡수액이고 붕산이. 자, 붕산은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1000ml짜리 250ml짜리. 그래서 1000L짜리는 붕산 5g 재서 그거를 증류수에 녹여서 표선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 뭐 뷰레시로 되어 있는데 1000짜리 메스 플라스크에다 맞추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250짜리는 1.25재 가지고 그걸 250짜리 메스 플라스크에 녹여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놀 니트로프루신 나트륨 용액 만드는데 이거는 페놀 2.5g 돼 있는데 이거는 중탄기에 대해서 용액으로 돼 있어요. 2.5. 이것도 역시 실험 동영상에서 제가 용액 분취하는 법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니트로프루신 나트륨 0.0125g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실험 계획서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넣고 두 가지 합쳐서 잘 녹인 다음에 표선을 맞추면 250짜리에 맞추면 그게 페놀 니트로프루신 나트륨 용액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염수산 나트륨 용액을 만드는데 차염수산 나트륨 용액은 거기 보면 유효염수 3에서 10% 되는데 10%가 주어져요. 10% 주어지고 50%C가 돼 있는데 C는 유효염소 퍼센트 돼 있죠. 그래서 C 10%니까 10을 나눠주시면 50 나누기 10 얼마죠? 5. 5ml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염수산 나트륨 용액 5ml 하고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7.5g을 해가지고 물에 녹여서 500ml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만드는 방법을 제가 실험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론상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 5번입니다. 보시면 자, 분석용 시료, 미지 시료 1, 2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산업기사분들은 2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 1만 만드시면 되고 기사분들은 1, 2를 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업기사분들은 1 만드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 만드는 거 암모니아 표준액 하고 흡수액을 5대5로 그리고 2는 7대3으로 혼합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시료를 만든답니다. 어허. 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다항을 보니까 다음 실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시오. 자, 보니까요. 분석용 시료용액과 암모니아 10ml씩. 그래서 여기 지금 10ml라는 거 여러분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료 총량은 10ml라는 겁니다. 시료 총량. 그러니까 뭐 5대5로 할 수도 있고 7대3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료 총량은 10ml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페놀 니트로프루신 나트륨을 각각 5ml씩 넣고 차염산 나트륨 용액을 각각 5ml씩 넣고 흔들면 실험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방치하고 640나노미터에서 흡강도를 측정하면 실험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자, 이 지금 네모 4개 칸은 뭐냐면요. 50ml짜리 메스 플라스크 4개를 제가 깔아놓은 겁니다. 자, 50ml짜리 메스 플라스크가 이제 시료가 들어가는 건데 항상 이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실험 두 가지 실험은 흡광강도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흡광강도기 기계에다가 측정값을 구하는 실험인데 50ml짜리 메스 플라스크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시약 제조가 다 끝나면
50ml짜리 메스 플라스크 4개를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증류수로 한번 헹궈서 마지막으로 그 증류수 플라스틱 세척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험 동영상에 보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헹군 다음에 4개를 깔아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대조액에는 흡수액만 10ml를 집어넣어요. 흡수액만. 그 다음에 미지원에는 5대5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흡수액 5ml, 표준 5ml. 자, 여기서 흡수액에 여러분들 뭘 쓰시냐면은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시약 제조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암모니아 표준 원액을 만들 때 우리가 황산암모늄 1.4748g 하고 500ml에다가 해갖고 녹였죠. 이게 표준 원액인데 이용액을 다시 흡수액으로 첨배물게 한다. 자, 첨배물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금 500ml로 만든 표준 원액에서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자, 여기 표준 원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표준 용액이에요. 표준 용액은 저 원액을 흡수액으로 첨배 묽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은 이 만들어 놓은 원액이 500ml짜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흡수액은 아까 보니까 분산을 2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1000L짜리 하나 만들었고 250짜리 하나 만들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걸 갖다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액 이 500 중에서 1ml를 뽑아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ml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999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요령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표준 용액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거의 다 써버린 거죠. 999가 썼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험을 진행할 때 남은 분산은 250짜리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여러분들은 요 흡수액에다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흡수액 대조액에는 10ml, 미지시료 1은 5대5니까 흡수액 5, 표준 5, 여기에 5ml. 그 다음에 미지시료 2는 7대3으로 만드니까 표준이 7, 흡수가 3입니다. 흡수액 3ml. 해서 흡수액이 10ml, 5ml, 3ml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용액 요거 만든 거 가지고 여기에는 5대5니까 5ml, 7ml, 10ml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왜 이거 4개 깔아놓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실험은 미지시료의 농도를 알고 싶어요. 예, 요걸 알고 싶어서 2가지 이제 기준이 되는 애를 삼는데 하나 대조액은 뭐냐면 흡수액만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한 애예요. 여기서 제가 깨끗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암모니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애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암모니아가 완전 만땅으로 들어간 애들. 100% 들어간 애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더 진해질 수는 있지만 측정값이 안 나오는. 측정값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양이 이 표준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하고 100%죠. 그 사이에 나오는 농도가 몇 프로인 건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서 요거 제 숫자 써놓은 거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시료까지 제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약을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페놀 니트로프루신 나트륨 각 5ml 넣는다 이렇게 아까 다항에 나와 있었죠? 5ml씩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차연산 나트륨 용액 만든 거를 각 5ml씩 또 넣어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잘 흔들어줘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한 1시간 기다리는데 보통 감독관분들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찍으러 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찍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험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받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답안지에 보면은 3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측정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산 암모늄의 산정 과정 기술, 세 번째 농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과 2번 측정 원리와 지금 황산 암모늄의 산정 과정은 2가지가 독립된 답안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실험 계획서가
막 몇 장 있습니다. 한 4장, 5장 막 이렇게 돼요. 그 중에 한 장이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독관분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오자마자 측정 원리랑 황산 암모늄 산정 과정 기술을 하는 거 적어서 바로 내주세요. 5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로 우리 교환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시험 전날에 막 외우고 계시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1점, 2점에서 3점 여러분들이 일단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암기해가지고 토시 하나도 틀지 말고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농도 계산인데 자, 하나만 알면은 이제 2, 3, 4번 다 쉽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하고 제가 이제 교환에 있는 그 모범 결과치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얘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요, 계산을. 일단은 농도 계산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 VS 표준 상태 건조가스량 요거 분해 0.001 곱하기 AS는 표준액의 흡강도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진한 흡강도. 그 다음에 A, 얘는 시료의 흡강도입니다. 미지1이 될 수도 있고 미지2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지1으로 식 하나, 미지2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25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00을 곱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VS가 나왔죠? VS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자, 표준상태 건조가스량인데 이거 저랑 아마 필기 같이 하신 분 계시면은 공정시험 기준 때 제가 이거 구하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개념이 표준상태 건조가스량이에요. 그러니까 흡인한 가스인데 흡인한 가스는 수분도 머금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온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딱 잡기 위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걔의 온도를 표준 상태, 즉 0도씨 1기압으로 맞춘 다음에 그때의 흡인가스 부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VS 과정은 보정이 들어가는데 채취한 흡인가스를 그냥 V라고 그래요. 리터 단위로 이제 잡힙니다. 얘가 V라고 그러고 얘를 일단 온도 보정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온도 대각선이죠. 지금 현재 273 플러스 TM. 그래서 가스미터에서 들어온 온도입니다. 얘를 얼마로 바꿔요? 273K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도. 얘가 갖고 있는 현재 압력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산출되냐면 이 가스가 갖고 있는 압력, 대기압 PA 플러스 뭐가 플러스 되냐면 가스미터 게이지압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압이라는 건 이 펌프로 인해서 얘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보정해주기 위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가스미터 게이지압 PM을 더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수분을 빼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암모니아는 어떠한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없는 한 항상 건식 가스미터로 측정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교환에 암모니아 처음 그 실험 계획서 앞장에 보면 뭐 과정 유의사항 쭉 나와 있고 표 1에 시료 채취 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파트를 보면 거기에 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건식 가스미터로 측정한 뭐 게이지압, 측정한 흡인 가스가 나오죠. 거기 건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건식이 돼 있으면은 여기서 포화 수증기압, PV 요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나요? 왜냐하면 이미 물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물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압력을 760으로 1기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VS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주어진 값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그 표를 보시면서 실제로 넣는 겁니다. 자, V가 뭐라고요? 흡인한 가스량이에요.
흡인가스량. 그래서 건식가스미터로 측정하는 흡인가스량이 20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273이고, 자 여기 가스미터 온도 얼마입니까? 온도 얼마예요? 좀 찾아보세요. 건식가스미터 흡인가스 온도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있죠? 26.5도. 이거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곱하기 760 만드는데 PA 대기압입니다. 770이고 뭐 더한다고요? 가스미터 게이지압 3이죠. 여기까지만 더하면 되겠네. 해서 이거 계산기로 해갖고 먼저 VS부터 구해볼게요. 자 VS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자 요게 18.542 리터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당구장 표시하고 습식가스미터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앞에 봤더니 건식이 아니라 습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뭘 빼줘야 된다고요? PV, 포화 수증 기압을 빼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제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미지시료 1을 구하겠습니다. 자, 미지시료 1 식에다 대입하면 C는 VS가 지금 18.54입니다.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S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AS가 뭐냐면 표준용액의 흑광도예요. 자, 표준용액 흑광도가 0.37이죠. 엄청 진하네. 근데 여기에 빼기를 뭘 하고 있어요. 뭘 빼냐면 대조액의 흑광도를 빼줘야 됩니다. 자, 대조액을 왜 뺄까요? 대조액이 아까 무슨 개념이었냐면 아주 깨끗한 애예요. 근데 흡광도가 그럼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색깔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거예요. 그만큼이 이 실험 과정 어떠한 여러 조작 중에서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줌으로써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각각을 대조액으로 빼주는데 대조액이 0.029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걸 빼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2 마이너스 0.029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게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50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기 1000해서 ppm으로 만들면 여기 이제 농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 6.79 ppm 이 정도로 산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1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2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18.542 넣고 0.001 넣고 그 다음에 표준용액 똑같죠? 0.37 마이너스 0.029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지1이 아니라 미지2 들어가면 되겠죠. 2는 얼마 나왔었냐면은 지금 흑광도가 0.267 여기에 똑같이 대조 0.029 빼주면 됩니다. 곱하기 250 해주고 곱하기 250 해주고 마지막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해서 이거 값 구해보면 얘가 굉장히 좁네요. 9.41 ppm 해서 이 비율이요 여러분들 지금 6.79 그리고 9.42 41 이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냐면 앞에 우리가 5대5 7대3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율이 한 5대7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좋은 값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5대7 정도 나오면 내 실험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